안녕, 록쌤 국어의 록쌤이에요. 교과서가 사랑한 작품 500, 고전음목 18번째 시간 촉규화라고 하는 5글자씩 8줄로 쓰여져 있는 오원율시 한시. 저번 시간에 만나봤던 최치원, 이분이 계속 시를 쓰고 있는데 저번 시에 배웠었던 추야우중 어땠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확인하고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 지은 작품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한스러움을 촉규화, 접시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오원율시 한시입니다. 5글자씩 8줄로 나눠져 5글자씩 8줄로 작성되어 있고 총 4단 구성되어 있는 정형시예요 라고 확인하면 되죠. 한시, 오원율시 절구가 기승전결 구조다라면 율시는 수, 함, 경, 미 이렇게 4단 구성을 지니고 있다. 난 이제 쓰이지 못할 건가 보다. 체념적이고요. 슬퍼요. 비유, 자신을 접시꽃에 비유했죠.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개탄. 촉규화가 핀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데 마치 말 타고 높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촉규화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촉규화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요. 촉규화는 상황이 한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하러 가야 되겠고요.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 쓸쓸한 밭, 탐스러운 꽃, 향기, 그림자, 수레나 말 탄 사람, 벌나비, 시어의 의미는 앞에서 본문에서 할 거니까 잠시 대기. 밑에 나와 있는 촉규화,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화자에 비유하고 있다. 자연물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동그라미 앞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추야우 중에 2배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툭 자르고 또 자르고 어디가 있어? 둘, 툭 자르고 수, 함, 경, 미라고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머리, 턱, 목, 꼬리라고 해서 앞에 6줄에 비해 뒤에 2줄에서 자신의 시적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집약해서 보여주겠구나. 주제는 맨 마지막 2줄에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제목 다시 볼게요. 뭐라고요? 촉규화. 무슨 꽃? 제비꽃. 높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 마치 누구하고 나, 화자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여기에서의 밭이면은 어떻게 해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혹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혼란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혼란한 세태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쓸쓸합니다. 이 밭은 굉장히 척박하구나. 시적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꽃이 탐스러워요. 가지는 여리지만 신부는 미약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엄청 뛰어나다 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꽃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어떤 자신? 능력이 아주 있는 자기 자신. 향기는 매화우를 지나서 희미해지고 여기에선 희미해지지만 향기가 매우가 지나서 퍼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학문적 경지에 엄청 높이 달아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꽃이 여린 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시각적 심상을 썼다면 여기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쓰고 있구나 라고 또 시적으로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그림자는
태풍을 맞아 기우뚱합니다. 기우뚱하지만 누가 기우뚱해요? 그림자가 기우뚱하죠. 이 기우뚱하는 그림자의 주인은 누구? 촉교하죠. 꽃이 기우뚱기우뚱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나는 엄청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거든. 경륜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술에나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줄까? 봐줘 안 봐줘? 안 봐주지. 알면서도 물어봤네요. 서리법. 술에나 말 탄 사람, 보통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죠? 이 시대에 같이 최치원과 살고 있었던 아주 높으신 분들, 권력자들, 고귀한 신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기득권자라고 이야기도 해도 되겠고요. 쓰여있는 표현법은 높은 사람들 대표 수레, 높은 사람들 대표 말이라고 해서 대유법 쓰여 있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얘네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대신에 뭐 나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하찮은 사람들일 것 같은 벌과 나비들만 나를 엿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대상과 관심이 없는 대상 사이에 대조가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결국엔 누가 보아줄까?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비천한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 와 되게 용기를 내면서 잘 쓴 부분인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이면 사실 어딘데? 신라인데 신라를 비천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신라의 그 당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분이 낮게 태어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신분이 높지 않아서 자신의 신분의 한계에 대해서 안타깝고 씁쓸하지. 나 같았으면 참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고 한스러워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완전히 포기한 느낌 아닌가? 체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꼭 알아줘서 높으신 분들이 될 거예요. 고귀한 존재가 될 거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너무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아요. 수고하셨고 다음 작품에서 만나볼게요. 안녕.